구름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는 하안주공 6단지. 서울과 가깝고 주변 다른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어 매머드급 대단지란 소문이 자자합니다. 벌써 입주 33년차 아파트. 광명시가 안전을 보증한다는데 정말 주민들이 살기에 안전한 아파트인 걸까요? 함께 둘러보시죠. 단지 내 눈에 띄는 기다란 굴뚝, 어떤 시설일지 궁금해집니다. 굴뚝 주변을 둘러보니 화기엄금, 위험물, 벙커CU 등 뭔가 금방이라도 폭발 위험이 느껴지는 안내판들이 곳곳을 에워싸고 있고 기름 냄새는 바로 옆 아파트 세대들로 흘러갑니다. 굴뚝 시설 안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머리 위까지 지나가는 복잡한 파이프가 즐비한 곳. 여기는 아파트의 난방과 배수를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이 배관을 통해 33년 동안 각 세대 주민들에게 식수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문제가 돼서 터져서 저희가 교체한 건데 안에 내부에 파이프들이 다 이런 식이다. 그걸 지하에서 쭉 올라가서 1층 따주고 2층 따주고 3층 따주고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상태다. 나라에서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오래된 배관을 눈으로 보고도 믿고 그냥 마실 수 있을까요? 세대가 다 이렇게 하고 보면 돼요. 내부 배관이 보셨잖아. 내가 말씀드려요. 속에 배관이 오래돼서 종이장 같다. 종이장 같아도 지절로 이제 압에 못 견디니까 100도가 넘게 끓거든요. 뒤집어 쓰면 직사예요. 죽는 거예요. 동 지하에도 뭐 무수히 이런 게 깔렸잖아요. 한두 푼 들여가지고 이게 공사가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계속된 부분 땜질로 버텨온 33년. 여기 떨어진다. 이것도 지금 불안해요. 그걸 이거 갈아야 되는데 갈면 저거를 다 끊으면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1년 중 10개월은 난방을 돌리는 벙커CU 보일러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벙커CU에는 황성분이 포함돼 있고 연소 시엔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각 세대의 식수로 뿜어주는 모터입니다. 탈마를 해서 이제 몇 분마다 한 번씩 째끄박 해가지고 좀 물에 섞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 식수 배관은 그냥 쓸 수 없습니다. 녹을 방지한다는 이 약품, 찝찝함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안주공 6단지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포항 지진 이후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도 위험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죠. 건축구조 전문가의 말을 들어봅니다. 지진 시뮬레이션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내진 설계가 안 된 12층 아파트입니다. 지진 규모 6에 이르자 빨간색이 발생합니다. 균열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진 규모 7에 이르자 빨간색의 범위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었다면 붕괴됐을 겁니다. 내진 성능이 뭐냐면 붕괴하지는 않아야 된답니다. 네. 어느 정도 지진이 와서 추후에 고쳤을 수는 없지만 갑자기 붕괴가 돼가지고 인명이 피해를 받는 그 정도 수준은 막아야 된다. 아파트 외관 중에 쉽게 볼 수 없는 곳, 바로 옥상입니다. 비나 눈이 녹아 세대의 천장으로 스미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작업인 방수공사. 6단지의 옥상 방수는 눈으로 대충 봐도 균일해 보이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탈락된 곳이 많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며칠 전부터 그런 거예요? 3일. 왜 빨리 얘기 안 하셨어요? 아, 했죠. 다 올라가서. 경비실에서 어제 와서 저기 그 15층에 가서 한다고 하고 14층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뭐 고쳤다고 했는데 이거 더 세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심했네, 이 안쪽이랑. 아유, 당연하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는 저 안에도 누수가 있었던 자국이 있어요. 묵지에 캐진 벽지에 구멍을 내자 갈색물이 쏟아집니다. 지금 수리는 다 하셨네요. 경비실로 누수 신고가 들어온 또 다른 세대. 이 집도 천장 여기저기 물이 번져 있습니다. 양동이가 침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죠. 그저 빼는 거죠. 물이 가득 찼더라고 거기에.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벽지가 무거워져 구멍을 뚫어놨다는데요. 옆쪽으로는 이미 곰팡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문제 없었고요.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젖어 들어가더니 점점 심해지고 지금.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지. 약간만 이렇게 스며드니까. 근데 여기하고 저 세 군데가 동시에 막 축축해지네. 잠시 얘기 나누는 사이에도 빗물인지 녹물인지 모를 물방울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1세대는 집이 기울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전지가 굴러다니는 걸 보니 수평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반갑지 않은 동거를 하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천장벽지가 내려앉아 바퀴벌레의 출입로로 이용된다는데요. 고개만 들어도 두세 마리의 바퀴벌레가 늘 보입니다. 분양 당시 모습 그대로 110V 콘센트가 있네요. 천장이 내려앉고 있다는 집도 가봅니다. 문 쪽 아치에는 벽지들이 떠서 공간이 생겼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다 뜨는 거야 이게. 머리 위쪽 천장도 벽지들이 들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실로 가봅니다. 다양한 배관들이 머리 위로 엉켜 있습니다. 33년 세월만큼 낡아 보이는 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하실 배수관도 누수가 잦은 곳. 여기는 정비 아저씨들이나 청소하셨다고 잠깐 지금은 쓸 수 없는 바람 건축 자재 성면이 보입니다. 위가 새로 만지지 마요. 33년 세월을 주민들과 관리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용케 버텨왔습니다. 옥상 벽면엔 용도 모를 전선들이 가득하네요. 여긴 우수관이 낡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옆동 측면에는 눈으로도 균열들이 보입니다. 1층 벽면으로도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모를 전선들이 가득입니다. 외부 노출된 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큽니다. 주민들의 보행로마저 금이 가서 위험해 보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벽면엔 더 많은 하자들도 숨겨져 있을 테죠. 습기들이 차면 이게 페인팅 한 게 떨어지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놀이터. 낡고 더러운 시설에 아이들 동심을 뺏긴 현실. 우리가 바라는 놀이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그런 곳에서라면 아이들과 주민 모두가 즐겁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겁니다. 즐거워야 할 퇴근길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2중, 3중 주차를 넘어 이면 도로에도 차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첫째는 이 주차 공간 이런 것도 보통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예. 1260세대 아닙니까? 1260세대에 한 되는 거는 한 700, 800대도 안 돼요. 이게요. 공간이요. 요 사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나는 42대밖에 안 돼요. 이중 주차를 한다 해도 52대밖에 못 됩니다. 그런데 180세대거든요. 최하 90세대는 90공간은 돼야 되는데. 노후된 아파트는 생활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 문제입니다. 하안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재건축돼야 합니다. 행복해야 할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